안녕하세요. 착한 아치 소방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방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건물 관리 하시다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방훈련을 할 기회가 있는데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 막막하시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도 오늘 또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방훈련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는지 계획 단계부터 또 그리고 원활한 소방훈련을 하려면 시나리오가 필요한데요. 시나리오 작성 방법, 오늘 영상에 올려드린 것은 제가 현장에서 소방훈련 할 때 만들었던 것인데요. 참고하시고 시나리오 보시고 좀 수정해서 여러분들 현장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제 조정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정별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대상물 소방훈련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면요. 첫 번째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재안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소방 특정 대상물로서 특급에서 3급 대상물까지 상시 거주인은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0명 이하를 제외한 건물에는 소방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1인 이상 상시 거주자, 근무자가 있는 건물은 1년에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방훈련 횟수를 보시면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회는 소방서와 합동 의무가 있습니다. 선임 대상 건물 그리고 11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임 대상이 아니거나 또는 10명 이하의 건물은 소방 훈련의 의무는 없고 다만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훈련 실시 방법은 관계인 자체 계획 수립 후 훈련, 그리고 소방서와 합동 훈련 가능. 그러니까 이 소방 훈련은 형식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소방 훈련 내용에 소화 과정이라든가 또는 화재 통보 그리고 피난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을 하셔서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맞춰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 훈련하신 분들 좀 소방서에 이제 문의하시면 이제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해줍니다. 소방 훈련을 하면은 실시 결과를 이제 자체적으로 소방법에 근거해서 2년간 실시 기록부 기록을 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소방훈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방훈련 단계별 진행 계획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훈련 일정 잡기. 이것도 일정 잡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하죠.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으면 일단 시나리오 작성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또 처음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막 시행착오가 있겠죠. 이것저것 또 준비 과정에서 또 방송이라든가 또 게시 또는 공지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일정을 좀 충분히 너무 빠듯하게 잡지 않고 고려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달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 그러니까 일정을 잡고 시나리오 준비하는데 충분히 한 달 정도 시간을 두시고 그리고 몇 차례 시나리오 작성하다 보면 이제 좀 수정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내용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훈련 도구 준비. 훈련을 하다 보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연막탄이나 또는 들것, 폭죽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폭죽, 이 폭죽으로다가 화점을 좀 설정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막탄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겠죠. 한 5만 원 정도 한 개 개당 해서 훈련을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것이나 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소화기, 소화기도 분말 소화기도 있지만 또 실내 또는 또 어떤 훈련하고 나서 어떤 그 사후 뒤처리가 좀 용이하도록 물 소화기도 있으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진행 요원 사전 모임. 우리가 이제 그 자유소방대라고 하죠.
훈련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필수 진행 요원이 있고 자유소방대가 필요한데요. 각자 임무를 설정해서 어떤 역할을 훈련 당일 해야 되는가, 그 사전에 그 역할 맡은 분들 소집을 해서 임무를 좀 부여해주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 모임을 통해서 두세 차례 사전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훈련 일정 공고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사전 모임이 되면 이제 대략 한 일주일 전에는 뭐 건물 내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또는 SNS를 통해서 관계자들에게 훈련 일정을 공지해주고, 당일날에는 또 이렇게 사내 방송으로다가 훈련 사실을 공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훈련 진행 기록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이제 당일날 진행하다 보면 안내 방송도 중요하지만 또 훈련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또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또는 동영상으로 기록할 이런 또 담당자들도 사전에 설정하셔서 역할을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훈련 기록부 작성.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이 진행되면은 소방훈련 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우리 보통 이 훈련 기록부는 소방계획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또 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뭐 우리가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훈련 시나리오, 이건 이제 표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가 이제 사전에 작성이 되면은 관계인 뭐 발주처라든가 또는 갑사라고 하죠. 그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이게 이제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결제란도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특별히 뭐 정해진 양식은 아니고요. 자유롭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나리오 표지에는 일시, 훈련 일시, 그 다음에 시간, 저 같은 경우는 뭐 오후 2시로 설정했는데요. 대략 한 20-30분 소요된다 보고, 그리고 장소, 훈련 장소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상, 자유소방대 및 전지원, 이렇게 해서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시나리오 첫 장을 보시면은 훈련 시간이 있고요. 사전 안내방송 실시, 그리고 행동 요령, 당일날 그 역할을 맡은 분들이 뭐 가상 화점을 설정하고 또 발신기 누를 분, 그 다음에 소화기 이용해서 초기 소화할 분들, 그 다음에 소화전, 그리고 뭐 방송할 담당자, 그리고 물품 반출, 의료반, 후송반, 이렇게 해서 그 행동 요령란에는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 그리고 방송 내용, 당일날 훈련 시작 전에 이렇게 이제 사전 안내 방송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내 방송에는 훈련 시작 시간부터, 그리고 이제 당일 그 소방 훈련 실시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나리오를 이제 사전에 이걸 이제 출력해서 그 자유소방대 사전 모임에서 서로 각자 내용을 확인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 해야지 당일날 좀 시행착오가 적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측란에는 그 훈련 방송 내용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훈련 실시와 동시에 당일 그 소방훈련 진행 과정을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시나리오 2페이지는 소방훈련 실시 과정에 관한 시나리오입니다. 진행 순서에는 화재 발생하여 초기 소화, 그리고 상황 전파, 자유소방대 출동해서 화재 진화하는 과정이 순서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행동 요령 보시면 당일 그 소방훈련 당시에 화점에서 진화하고 초기 소화 진화 쪽, 뭐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 이렇게 담당자들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 신고해야 되는 분, 화점에서 폭격 점화해서 발신기 누르고 방제실에서 뭐 수신기 조작할 분, 이렇게 담당자들이 역할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방송 내용에는 지금부터 소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그 실시 안내 방송이 나가면 되겠고요. 여기에 금일 또 어떤 내용으로 소방훈련이하고 현재 어디에서 가상 이제 모의 화재로 이제 지금 하는데, 현재 그 화재가 어느 층에서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나리오 3페이지에서는 초기 화재 실패하고 화재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서
전 직원 대피에 관한 안내방송, 그리고 부상자 후송에 관한 내용을 다룬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행동 요령에는 화재 확대로 인해서 그 대피, 전 직원 대피 안내 방송이 나가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 층의 계단 입구에서 그 배치된 그 자유소방대가 대피 유도할 수 있도록 그 담당자들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상자나 중유물품 반출, 부상자 후송 역할 맡은 분들 여기에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내용에는 현재 화재가 확대되어서 대피, 질서 있게 대피를 해야 된다는 대피 안내 방송,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나리오 4페이지 마지막 장인데요. 화재 확대로 인해서 전 직원 대피가 종료가 되고 또 물품 반출, 부상자 후송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그 옥상이나 1층으로 전 직원이 대피한 장소에서 그 소방훈련을 이제 종료 멘트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일 이루어진 소방훈련에 대한 총평 담당자를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송 멘트도 소방훈련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이런 멘트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소방훈련 계획 단계부터 그 시나리오 작성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또 이렇게 시도하면서 점점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요. 소방훈련 기회가 되시면은 적극적으로 시나리오도 작성해 보시고 현장 상황에 맞게 이렇게 소방훈련도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현장 관리해 주시고 화이팅 바랍니다.